그래도 놀랍지 않나요? 송파구에 30평 아파트가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을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챗GPT가 꼽아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내에 살기 좋은 아파트 30평대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입지, 조용한 주거 환경이나 이제 은퇴한 부부들이 살기 좋은지를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챗GPT가 꼽았습니다. 5위는 송파구 방이동이에요. 올림픽 베어스타운. 베어스타운? 네. 이 왜 5위? 올림픽 공원 바로 옆이고요. 상권이 우수하고 쾌적한 입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가 노후됐다. 아니, 송파구 방이동에 13억 이하의 아파트가 있나요? 이게 있네. 쉽지 않은데 있네요. 이게 실제로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106제곱미터인데 공급 면적으로 10억대, 10억 초반대 가능합니다. 실거래 내역 보니까 10억 초반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놀랍지 않나요? 송파구에 30평 아파트가 어떻게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을까? 실거주 목적으로는 좋잖아요. 올림픽 공원 바로 있고 쾌적하고 다 좋은데 앞서서 챗 GPT는 노후화됐다. 단점을 노후화됐다라고 이제 정했는데 단지 노후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10억 초반대 거래가 됐을까요? 아니겠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챗 GPT가 못 찾는 걸 제가 또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뭔데요? 좀 찾아보니까 일단 입주 연도가 1996년입니다. 노후화됐죠? 그래서 노후화된 거는 맞는데 세대수가 140세대입니다. 작습니다. 소규모, 거의 나홀로 아파트 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대수가 클수록 아파트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세대수가 작다는 얘기는 뭐 관리비 부분도 좀 불리하고요. 나중에 뭐 개발할 때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점.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오래되면 뭐 해야 되죠? 재건축이요. 재건축해야죠. 재건축하려면 뭐가 중요하죠? 용적률이요. 용적률이 낮아야 됩니다. 용적률이 낮을수록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많이 짓게 되고 많이 짓을수록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적게 낼 수가 있어서 참 좋은데 용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399%.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은요. 종상향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수도 적고요. 용적률도 높고 실질적으로 재건축 가능성은 0.0001% 정도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자 가치는 낮다. 반대로 뒤집으면 실거주하기는 아니 그래도 송파구인데 이준석 집보다 저렴하다고?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거주하기는 5위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가격 탄력성, 송파구인데 아유 가격 한 20억 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미래 가치, 내재 가치가 낮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요 근처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도 가까우니까 예, 그 은퇴하시고 사시기에는 조건은 괜찮아요.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가성비 갑입니다. 자, 그럼 4위로 가보겠습니다. 4위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동작 삼성 레미안. 와, 여기는 사당과 이수역이 가깝고요. 도심과 가까운 데다가 보라매 공원, 서울대병원 접근 가능. 예, 도심 접근성은 우수하나 다소 노후. 단지 노후와 다소 노후. 챗GPT가 차별하네요. 다소 노후. 다소 노후. 아주 디테일합니다. 네, 좋네. 다소 노후. 다소 노후 맞습니다. 몇 년도냐? 2003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지으면 노후라고 하는데 애가 기준이 있네. 챗GPT가. 96년에 지은 거는 노후화가 단점이라고 했는데 2003년에 지으니까 다소라는 아주 디테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다소 노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도 강남 5구라고 불리는데 동작구인데 그래도 이게 10억 초반대라면 이거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살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게 되면 역시 용적률이 306%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300% 넘어가면은요. 재건축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대수는 896세대로 뭐 괜찮은데 재건축이 좀 어렵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그래도 좀 뭐가 좀 있긴 합니다. 로이파크도 있고 있는데 이름은 삼성 레미안인데 사실상 이거는 레미안 브랜드를 붙이기보다는 그냥 레미안을 붙인 거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삼성 아파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레미안이라고 보기는 저는 약간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잖아요. 동작구. 그리고 좀 내려오게 되면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수역이 가깝다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남성역이 가깝습니다. 챗 GPT가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완벽한 정보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로 사용하는데 뭘 바랍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사위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서울에 동작구에 10억 초반대에 이 정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거주 목적으로 괜찮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4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3위로 가겠습니다. 3위는요. 금천구 독산동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이건 신축급이라는데요. 그리고 역세권이고 병원, 마트, 공원이 인접하고 조용한 환경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환경, 접근성이 균형이 잘 잡혔다. 좋죠. 아까 우리 20평대 아마 3차, 롯데캐슬 3차 있는데 이거는 1차입니다. 그 얘기는 느낌이 오죠? 3차보다는 1차가 먼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1차가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2016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1743세대 아파트입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 아파트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할 때 그때 분양가가 전용 84가 제 기억으로는 5억대였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때 인터넷 무료 상담에 제가 이제 무료 상담을 많이 해주던 시절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받아도 되냐고. 근데 그때 요즘은 5억이면 저렴하잖아요. 그때 5억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 그래도 금천구에 5억을 주고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달고 몇 년 지나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실수했구나. 내가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놨구나. 제가 죄책감에 하루 동안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처럼 금천구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고정관념은 두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가보면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던 시절과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금천구청 또 건물 새로 지어서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져 있고 주변 지역들이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가끔씩 가보거든요. 임장을 많이 가다 보면 이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발전상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쭉쭉쭉쭉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안산선 호재도 있기 때문에 3위 가치 충분히 있다. 그리고 가성비도 괜찮겠다. 실거주 목적이잖아요. 질문이. 물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의 유효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가면서 가성비 이 정도면 저는 또 신축 아파트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보라매 공원 인접 신길역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중심지 접근성이 좋다. 마트와 병원이 풍부하고 신축급이다. 종합평가는 도심 실거주의 최상급이고 예산 상한에 근접. 예산을 저희가 13억 3천만 원 이내라고 조건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상한에 근접했다면서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를 2위에 추천해 줬습니다. 충분히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이게 2위가 맞나?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더 올라가면 1위밖에 없는데요? 1위 할 만하죠. 신길 뉴타운이면 1위 할 만합니다. 이게 신길 뉴타운이고요. 신길 14구역 아마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2019년 신축 아파트 얼죽신입니다. 2019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를 했고요. 세대수도 612세대에 용적률은 255%. 용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2019년에 지은 신축 아파트를 30년, 40년 후에 고민해야 될 문제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신길 뉴타운 또 제가 또 마음이 아픕니다. 신길 뉴타운 보면. 신길 뉴타운 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신축 아파트들이 블록이 만들어져 있는데 신길 뉴타운 또 초기에 이제 개발할 때 한 10년 전 정도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지하철역에서 팜플렛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신길 뉴타운 일반 분양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분양가가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전용 84가 5억에서 7억 사이 한 5억대였나? 아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이 신길 뉴타운 이 가격에 이거 왜 들어가? 라고 하고 팜플렛을 과감하게 버렸는데 그 후로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때 계약을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후회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막 뉴타운이잖아요. 되게 노후화되고 막 슬럼화되고 이래서 이 동네가 뭐가 되지라고 했는데 멋진 아파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신길 뉴타운이고
이게 아파트는요, 뭉치면 뭉칠수록 강해집니다. 세대 수가 클수록 좋고요. 여러 신축 아파트들이 그룹을 지어서 뭉쳐 있으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교육 환경, 역세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강점이 있는 아파트다. 저는 1위에도 아쉽지 않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위는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 1위는 공릉동이에요. 공릉?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아, 그게 1위였나요? 2022년 신축이고요. 태릉 입구역이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박자가 잘 맞아요. 여기는 공원, 교육, 교통의 3박자. 그리고 조용한 주거지여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신축 플러스 쾌적성 플러스 생활 인프라를 모두 충족하는 챗GPT가 꼽은 1위 아파트입니다. 챗GPT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역세권에 쾌적하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지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실거주 목적으로 줬습니다만 모든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와 실거주의 차이가 뭐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 목적과 주변 인프라와 그 지역에 대한 인지도,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릉 해링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순서가 저 같으면 해링턴이 2위, 신길이 저는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1위, 2위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또 챗GPT는 나름대로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만 저는 신길이 1위, 해링턴이 2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챗GPT와 김인만 소장님의 의견이 살짝 갈리는 부분이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김인만 소장님의 1위는 신길. 저는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예, 챗GPT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챗GPT는 아마 신길 뉴타운의 규모와 브랜드 가치를 다소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이 있다는 걸 생각보다 많이 있죠. 예. 챗GPT가 그래도 발굴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심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챗GPT와 제가 한번 대결, 경쟁을 한번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Votre toast, je peux vous le rendre, Seigneur, Seigneur, car avec les soldats, oui, les toreros peuvent s'entendre, pour plaisir, ils ont les combats. Le cirque est plein ce jour de fête, le cirque est plein d'automates. Le spectateur est dans la tête, le spectateur s'est opéré après fracas. Apostrophe, tu sais ta page, pour jusqu'à ce l'empereur, car c'est la fête du courage, c'est la fête des gens de cœur. Allons, en garde, allons, allons, toréador,